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본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미오, 눈을 가진 죄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이옥섭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구교환 배우가 열연을 펼친 작품이에요. 러닝타임은 2분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언어로 시작된 시선이 침입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구교환 배우의 일상적이면서도 찌질한 연기가 인상적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고 싶다라는 표현이 상대에게는 무형의 폭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대만의 야시장을 배경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상의를 벗은 한 남자가 차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게 되는데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는데요. 소정이 자? 너 만나러 가고 싶은데 불쑥 찾아가면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이 한마디로 이야기가 서서히 흘러갑니다. 남자가 전화를 건 상대는 소정이라는 전 연인이었는데요. 시장에서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짐도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하며 소정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 구교환 배우의 몸인데 이런 노동에 특화된 근육을 실압근이라고 하잖아요. 실전 압축 근육. 진짜 일 뒤집어지게 잘할 것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점점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게 집착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백 대의 자전거가 빼곡하게 세워진 주차장에서 남자가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소정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디야? 네 자전거만 안 보여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진짜 자전거가 미친 듯이 많은데 이 사이에서도 소정이의 자전거를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 남자를 향해서 자전거 벨을 이렇게 띵 울려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슉 하고 몸을 숨깁니다. 막상 보고 싶다곤 했지만 실제로 마주할 용기는 없는 조금은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남자는 한쪽이 푹 찢어진 청바지만 입은 채 소정을 보러 찾아갑니다. 남자의 오른손에는 노란 장미 한 송이가 들려있고 소정이 있는 낡은 빌라의 창밖을 서성이고 있어요. 그리고 둘의 통화는 계속되는데요. 전화하지 말랬지 라는 말로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소정입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이옥섭 감독의 목소리인데 엄청 차가워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듯한 무미건조한 목소리입니다. 저 같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소정을 보겠다라는 이 의지를 절대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요. 지금 남자는 창밖에 서 있고 여자는 집에 있는 이 구도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발코니 씬과 닮았더라고요. 로미오라는 영화 제목에 이유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줄리엣은 나오지 않는, 그리고 소정이를 찾아간 남자의 모습이 좀 기괴해요. 저는 잔인한 걸 잘 못 봐서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가리고 봤는데 일단 머리랑 뺨에 빨간 캔이 푹푹 박혀 있고 몸에는 검붉은 피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소정아, 집 앞이야. 근데 아까 차에서 나 내릴 때 보니까 누구랑 같이 쓱 들어가던데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아직도 소정의 일상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면서 웃는 게 저는 좀 소름 돋았거든요. 나 네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어. 킥킥.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디테일들이 사소하지만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겠죠? 그러자 우리 대쪽 같은 소정이는 끊을게 라는 말로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하지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알잖아 이러면서 소정에게는 전혀 닿지 않는 노력을 호소하는데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굴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랬더니 소정이가 네가 헤어지자고 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 마음 바뀔 수도 있지. 네가 자판기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며 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본인이 헤어지자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니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무책임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박힌 캔이랑 몸에 묻은 피는 자판기랑 싸워서 이긴 흔적인 것 같아요. 소정이는 남자랑 재회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자판기랑 싸우고 온 이 남자는 대체 얼마나 소정이를 보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옵니다. 이에 소정은 미친놈, 흐르는 피나 닦아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라며 냉정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소정이도 남자를 지켜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흐르는 피나 닦아라는 말이 상대를 지켜보고 있다는 방증이고, 저는 일만의 동정심에서 기인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에도 남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에요. 보고 싶어서 그래 소정아, 창문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돼? 라고 마지막 애원을 하는데요. 추워 라고 철벽을 치자 소정아 지금 7월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정이는 지금 여름이고 나발이고 너 볼 생각 없으니까 꺼져라 이건데, 7월에 춥다고 하는 소정이의 말에 남자는 허탈해합니다. 그리고 소정이는 이별을 극복하고 겨울로 나아가는 중인데 남자만 여름에 남아서 7월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댓글 보는 재미도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계속된 애원에도 소정이 모습을 드러낼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자는 점점 더 극단적이고 비가역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심역자, 임산부, 노약자 조심하세요. 뭐냐면 자기 한쪽 눈을 뽑아서 소정을 보는 거예요. 미쳤죠 그냥. 그래서 소정이가 있는 창을 향해 막 던져요. 눈을 이렇게 슉슉 던지면서 소정아 뭐해? 보인다 보여? 막 이래요. 그러면서 저글링을 막 시작합니다. 자기 눈으로. 그리고 마침내 던진 눈으로 소정이를 이렇게 딱 보는데 소정이가 누구랑 있나 봐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랑 있는 거야? 거짓말했어. 이러면서 소정이에게 따져 물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닥에 눈을 막 떨어뜨리는데 눈알이 막 탱탱볼처럼 튀어요. 이게 팅팅 이러면서. 그래서 막 주우러 가다가 차에 부딪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한쪽 눈이 없으니까 중심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바닥에 눈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 눈을 자기 발로 팍 밟은 남자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런 영화예요. 주제의식도 명확하고 음악도 좋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감각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목이 말하는 이제 이 눈을 가진 죄라는 건 타인을 향해 시선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믿어버리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능력과 어떤 권리의 혼동을 다룬다고 봤어요. 이제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잖아요. 근데 어떠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 능력을 행사해도 된다라는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죠. 이 남자는 가능한 것과 정당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 볼 수 있으니까 또 보고 싶으니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점에서 눈을 가진 죄가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진 죄가 실제로 있다면 이 사람은 형량 최대치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관음과 집착을 위시한 스토킹 범죄라고 느꼈어요. 상대의 거부 이후에도 시선이 계속 유지되는 이 상태가 가장 큰 문제고, 소정이가 계속해서 전화하지 말랬지, 끊을게 같은 거절의 언어를 남자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에도 남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보기라는 행위가 타인에게는 이제 침입이 되는 거죠. 사랑에 눈이 멀다라는 이런 관용구처럼 정말로 눈에 뵈는 거 없이 막 폭주하는 그런 인간의 광기를 극단적이고 크리피한 연출로 시각화해낸 아주 감각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미장센 맛집이에요. 파랑, 노랑, 빨강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남자의 위태로운 감정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파란색은 남자의 이성을 상징해요. 영화 초반에 파란색 트럭이 남자 앞을 가로막는데 이게 약간 너 선 넘지 마, 자중해, 이런 느낌으로 남자의 집착이나 욕망을 억제하는 이성의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유일하게 입고 있는 옷도 파란색 청바지예요. 상의는 다 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화면 곳곳에 불안과 집착을 상징하는 노란색,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조금씩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노란 테이블을 박박 닦는 장면도 나와요. 이게 본인의 불안이나 집착을 다스리려는 어떤 몸부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닦아도 테이블 색은 여전히 노란색이잖아요. 이건 이제 애써 억누르려는 감정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쇠구슬 게임기에 이제 방아쇠를 땅 당기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이 영화의 공기가 확 바뀝니다. 이제 나 참지 않겠다, 내 욕망대로 간다 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는 노란 장미를 들고
이제 피칠갑을 한 채 소정이를 찾아갑니다. 근데 노란 장미의 꽃말이 질투이자 영원한 사랑인 거 아셨나요? 이 꽃 하나로 남자의 이 뒤틀린 사랑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가 입은 청바지를 한번 보세요. 반쯤 찢어져 있죠. 이제 이성은 가출한 상태다. 나 이성 잃었다. 이런 상태라는 걸 이 다양한 기표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종국에는 자기 욕망의 총체인 이 시뻘건 누나를 스스로 밟으면서 자기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영화를 압축시킨다면 상대를 옥죄던 무형의 폭력이 본인을 파괴시키는 서늘한 인과응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화를 다 보셨다면 7월의 인사라는 짧은 시퀄 형식의 영상도 있으니까 이앱구 채널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로미오 눈을 가진 죄는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옴니버스 영화라고 합니다. 100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각각 총 100편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단편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외의 작품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요즘처럼 좀 짧고 가벼운 숏폼 컨텐츠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짜 건강한 숏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단편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네마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